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운영하고 있는 아쿠리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백숙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 신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안 북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잠깐 곁길로 새서 다른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역술 하지 마. 역술이는 아닙니다. 명리를 취미로 공부하고 있는 다른 취미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책을 추천을 좀 해볼까, 같이 읽어볼까 하다가 저희가 예전에는 각자 책을 골라가지고 와서 각자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책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드렸는데 표정이 안 좋잖아요, 두 분. 너무나 제 취향이 들어간 책이라서. 이 책 제목 던져주시면서 이거 읽으세요라고 한 게 열흘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갑자기 그때 하자라고 하셔서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끌려왔다가 이거 읽고 나서 저 정신 번쩍 들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그동안 아형을 잠시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약간 리마인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책인 것 같아요. 자, 2, 3년 동안 제가 제 취향을 많이 안 드러냈죠, 사실.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날을 위한 우산이라고 되게 생소한 작가인데 비렐름 게나치노라고 독일 사람입니다. 어땠어요, 교수님? 아까 이 얘기 잠깐 하시는데 이 코너가 이제 무기력한 책 소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다시 시작하는데 적합한 책이다. 굉장히 무기력해진다. 이 사람은 무기력에 쩔어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제대로 고르시긴 했구나. 근데 저는 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 무기력이 어떤 테마잖아요. 근데 저는 도대체 여기 왜 껴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늘이 벗겨졌지만 저 역술인으로 활동하고 있죠.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취미라니까. 사실은 이제 영준이는 약간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둘은 그래도 약간 좀 내향인이라 세 명이서 내향인이 하면은 너무 무기력해질까봐 외향인을 하면 꼬신 거예요. 속아서 온 거. 외향인 중에서 무기력한 분. 그건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정체성을 알았어요. 외향인 중에 가장 내향적인 영준이는 어땠어요? 되게 정신사 나왔어요. 산만했다. 예, 아니 3만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사 나와요. 어떤 기승전결 구도라든지 또 한국인들 좋아하는 권성징악이라던가 뭔가 이런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아영한테 이번 기회에 감사드린 건 아영이 아니었다면 절대 읽을 일 없을 책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떤 제 편독을 좀 깨는 계기가 됐다.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는 느낌이지 뭔가를 더 이렇게 막 녹여서 스토리를 얻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스토리는 명확한 것 같아. 그런 책 치고는. 그 생각 해보셨어요? 거꾸로 읽어도 읽혀질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 시간 순서는 딱히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맨 뒤에 거는 조금 그렇고. 근데 중간에서부터 섞어도 별 위화감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산이 이렇게 제목에 있길래 한번 훑어봤어요. 완전 나랑 똑같은 거. 이렇게 영준님을 이렇게 봤어. 시계를 차고 있고 회오리 감자처럼 생긴 관지를 끼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 너무 자세하고 세밀하게 묘사를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거기다 넣으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비렐름 게나치노 작가가 약간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찰한 것들을 산문으로 쓴 건가 싶기도 하고 저랑 너무 흡사했고 약간 저도 글 쓸 때 보면 제 글을 읽고 난 분들 중에서 약간 산만한 것 같다 하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나 사물을 보고 거기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사람이나 과거의 일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문어발처럼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삼천포 이야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삼천포의 삼천포? 그런데 또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언젠간 돌아오는데 이게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누굴 마주쳐서 생각이 끊긴다든지 뭐 어떤 중요한 일이 임박했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끊겨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설명해서 모르시겠죠?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진짜 정신이 번쩍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름답지 않냐고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 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나름의 체계가 있고 이 사람이 글을 묘사를 하는 게 너무 그냥 부드럽게 쓰지 않아요? 딱딱하지 않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장면이니까 영주님을 보다가 백수님을 보다가 이렇게 그게 한순간인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글로 쭉 풀어 쓰는 게 너무 문장을 겹치는 거 없어. 겹치는 게 없겠지 산만하니까 매운맛이나 짠맛 이런 자극적인 맛은 없는데 그냥 유려하게 되게 잘 써내려가서 되게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백숙님은 이거 읽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래도 한 3일 이게 계속 쫓아가다 보면 피로해져요. 책 구조가 문단이 나눠져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놓쳐요. 그러면 다시 또 앞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나 이 생각이 들면 일단 덮어.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얇은 책 치고. 그리고 읽으실 때 조금 덜 지루하려면 이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번 읽고 2번을 금세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다. 그러면 1번은 끝까지 다 읽고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2번을 읽고 유일하게 쉴 틈이 거기가 쉴틈이에요. 쉴틈. 저는 4일이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린 편이에요. 네, 빨리 왜냐면 제가 100페이지 읽는데 1시간 안짝으로 걸리거든요. 200페이지를 4일에 걸쳐서 읽었다라는 얘기는 저도 같이 삼천포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읽으시면서 그러면은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뭐 상상하는 건 없어요? 정말 좀 신기한 경험은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17페이지에 처음 등장했던 문장이거든요. 내가 내 내면의 동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뭔 말이야? 라고. 내 내면의 동의 없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는 그렇다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나의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내던져진 그런 느낌인 걸까라고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이게 매번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동요가 있을 때마다 이 문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찾으려고 다시 돌아갔었어요. 봤는데 별게 없어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의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설이라고 우리가 대하고 보니까 아니 뭐 저런 쓰잘데기 없는 걸 저렇게 길게 씹뿌릴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타인을 기억할 때 잊어버렸다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거는 그 머릿속에 이제 선명히 떠오르는 어떤 신체 부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동감했어요. 그리고 좀 놀랬어요. 이거를, 그런 거를 이렇게 말로, 끄집어냈다는 게 좀, 그런 건 조금 놀라긴 했어요. 작가가 사소한 거를 되게 관찰을 그렇게 오래 해야 내 내면의 동의를 얻어서 끄집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도 내 삶을 볼 때도 그냥 우리 막 살잖아요. 바쁘게 요즘에 정신없이 살고.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관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관찰을 하고 내 내면도 관찰을 하지만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의 얽힌 나와의 추억 뭐 사건들 뭐 이 세상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계속 나아가서 약간 사색하는 걸 봐서 저 그래서 약간 철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설 보면은 알겠지만 범위가 좁아요. 되게 작은 영역, 좁은 영역, 한 동네에서 계속 있는 느낌? 근데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거기를 쉴 새 없이 싸돌아다녀요. 계속 걷죠. 네, 계속. 근데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직업도 직업인데 중간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일부러 안 사요. 뽑으려고. 맞아. 하지만 그 이유를 만들려고. 맞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걷고 걸으면서 아는 사람 동네 사람 다 만나고 그러면서 인사는 하고. 맞아. 만나기 싫어. 저기서 봤는데 대화를 하기 싫어. 이런 스타일이잖아.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 사람이 되게 약간 자기 라이벌처럼 생각하는 그 사진사, 실패한 사진사.
그 사람을 마주치기 싫어하면 저도 궁금해 하잖아요. 막 따라가고. 약간 그거 보면서 저 옛날에 느꼈던 감정을 느꼈어요. 너무 궁금한데 만나고 싶진 않아. 인스타라서 잠깐 너무. 프로필 잠깐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기력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무기력한 사람인데 뭔가 적극적으로 할 뭐랄까 힘이나 용기 이런 신념은 없고 근데 사람이니까 궁금한 건 있잖아요. 맞아. 궁금하고 해보고 싶긴 한데 되게 무력하고 무기력하니까 나중에 뒤에 거짓말로 차린 그 연구소 그 기억술 기억술과 체험술의 연구소. 그 연구소에 또 한 2명 정도가 그쵸. 걸려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근데 사기는 아니지, 엄연히 말하면. 상담을 받으러 여자분도 부인도 어찌 보면은 이 주인공이랑 되게 유사한 결인 거예요. 약간 무기력하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우아우아 자주 만나면서 행복해하고 즐겁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끈이 끊어진 것처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삶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싫기 때문에 주인공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주인공도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제일 심하죠, 그게. 약간 그 삶의 권태에 대한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권태로움, 이 권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끄집어내지는데, 근데 권태로움을 이 사람이 이기는 방법은 계속 걷는 것 같아요. 빠지지 않기 위해 계속 걷는 거가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의 해결 방법? 그런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 우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랑 우산에 대해서. 네. 자신의 삶이 하염없이 비만 내리는 날일 뿐이고 자신의 육체는 이런 날을 위한 우산이다. 이 비가 그래서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그게 권태가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은 걸으면서 육체를 사용해서 그걸 피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네요. 권태가 수시로 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찌 보면 그 권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겨냈다는 사람이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자꾸 움직여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냥 무기력하게 있으면 결국엔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이 사람도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끝에는 그래서 조금 약간은 벗어나려는 그쵸, 기공에 그쵸. 끝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죠. 권태를 피하기 위해서 걷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존 머시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생각나요. 존 머시가 여기에 나온 저는 김서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없어요. 주인공 이름이 없어서 저는 그냥 김서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김서방도 그 어떤 삶의 그러니까 권태도 권태인데 그 삶에서 오는 어떤 허무감 이거를 스스로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근데 또 더 넓게 뭔가를 확실하게 할 자신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몸부림을 계속 치는 게 결국에는 그런 걷는 행위인 게 아닌가 싶어요. 전 처음에 그 걷는 걸 어쩔 수 없이 생업 때문에 구두 테스터예요, 직업이. 예, 근데 생업 때문에 걷는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 월급 4분의 1로 줄인다고 했는데 계속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백숙님이 얘기했던 게 조금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권태나 무력을 껴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온몸으로 나는 권태하고 무력하다, 무기력하다를 내뿜고 있지만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무기력하고 권태로울 때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세요?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직업